여자의 몸으로 의병장이 된 윤희순. 애국하는데 남녀 구별이 없고 안사람도 의병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이 용감한 여성은 조선 유생의 아내 윤희순으로 아내보다는 여성 의병장이자 여성 교육자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윤희순은 16세에 외당 유홍석의 장남 유재원과 혼인했는데 유재원은 학업으로 인해 집을 늘 떠나 있어 강원도 춘천에서 홀시아버지 유홍석을 모시고 살림과 육아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어서 나라가 매우 어지러웠는데 1895년에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단발령을 반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참말로 외놈들이 국모님을 죽였단 말인가. 그려. 그래서 남정네들이 의병한다고 죄다 나갔다는구먼. 밥은 먹었을라나. 먹을 게 없어 쫄쫄 굶는 의병이 많다던데. 당시 윤희순의 시아버지인 유홍석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는데도 의병이 되어 참전하자 윤희순도 시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집을 지키고 아들 셋을 키우는데 전념하라며 간곡하게 만류했는데 유홍석은 30대의 여린 부인이 전투에 나가는 것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어린 손자들을 돌보는 것이 며느리의 임무라고 판단해 결국 윤희순은 어쩔 수 없이 집에 남지만 의병 운동에 대한 열망은 쉽사리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군에게 쫓겨 도망치던 의병대들이 윤희순이 사는 마을에 몰려와 밥을 달라며 한바탕 소란을 피웠는데 마을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당황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곡식을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의병들을 도와주었다가 일본군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는데 윤희순이 마을 사람들 앞으로 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바깥분들도 모두 저들처럼 의병대에 나가 있어. 저들을 먹이는 게 바로 우리 남편과 아들들을 먹이는 게 아닙니까? 윤희순은 자신의 위치에서 다른 방식으로 의병 운동에 동참하기로 하는데 군량이 떨어져 굶주린 의병들을 위해 곡식을 몽땅 털어 밥을 해먹이고 버선을 손질해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웅변 실력으로 동네 사람들을 설득해 의병 운동을 지원하도록 독려했는데 이를 통해 군자금을 모으고 전투에 쓸 화약과 탄환을 만들어 의병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희순이 아들을 데리고 지나갈 때 마을 아이들이 윤희순을 보고 의병에 미쳤다며 놀렸는데 한 아이가 그럴싸하게 말에 노래 곡조를 붙이자 나머지 아이들은 후렴을 따라 불렀습니다. 윤희순은 옳다구나 생각하며 노래 가사를 적었는데 윤희순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니 마을 아이들이 구경거리가 생겼다며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윤희순은 글쓰기에도 소질이 있어 의병들의 사기를 북돋워주는 의병가를 지어 보급하기도 했는데 어투는 직설적이면서도 강렬했으며 아래 안사람 의병가가 그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외놈들이 강성한들 우리들도 뭉쳐지면 외놈 잡기 쉬울세라.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 소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있나. 우리도 나가. 의병하러 나가보세. 윤희순, 안사람 의병가. 윤희순은 안사람 의병가 외에도 여러 편의 의병가와 경문을 지었는데 그녀의 경문은 투박하지만 당당함이 느껴지고 글 말미에 항상 자신의 이름, 석자를 당당히 적었습니다. 우리 조선의 안사람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줄 아느냐? 우리 안사람도 의병을 할 것이다. 이 마저때 오랑캐야. 좋은 말로 할 때 용서를 빌고 가거라. 이 오랑캐야. 대장놈들아. 우리 조선 안사람이 경고한다. 조선 선비의 아내 윤희순. 이처럼 윤희순은 비록 전투에 나가 직접 싸우지는 못했지만 후방에서 자신만의 투쟁을 해 나갔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0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자 일본인들이 곧바로 윤희순의 집에 찾아와 큰아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나머지 어린 두 아들에게도 매질하면서 시아버지 유홍석의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식을 인질로 삼고 있으니 윤희순도 여느 어머니처럼 벌벌 떨면서 시아버지가 있는 곳을 곧바로 말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그녀를 크게 잘못 본 것입니다. 윤희순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자식을 죽이고 내가 죽을지언정 큰일을 하시는 시아버님을 돌아가시게 할 줄 아느냐며 외쳤습니다. 결국 일본인들은 아들들을 내려놓고 물러났는데 어차피 원하는 것을 알아내지 못할 테고 괜한 목숨을 죽여봐야 조선 사람들의 투쟁심만 더 돋우는 꼴이라고 판단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윤희순은 유씨 가문을 이어갈 아들들의 목숨보다
시아버지의 목숨을 선택했으며 시아버지로 상징되는 의병 운동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건하게 버텨나간다고 하더라도 일제의 거센 탄압을 견디기 어려워 윤희수는 가족들과 함께 중국 랴오둥으로 망명을 합니다. 랴오둥에서의 생활은 조밥과 옥수수로 끼니를 해결할 만큼 가난하고 고단했으나 굴하지 않고 시아버지, 남편,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4대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가족 부대라는 명칭을 얻은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조선에서는 의병 활동을 지원했다면 랴오둥에서는 교육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1912년에는 랴오둥 환런현에 노합당을 세워 학생들에게 반일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조선에서부터 좌중을 압도하던 웅변 실력이 어디 가지 않아 연설 잘하는 윤교장으로도 불렸는데 윤희수는 여러 마을을 돌며 반일 정신을 알렸는데 중국 사람들에게 한 말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을 테니 중국 사람들은 식량과 터전을 주시오. 이 같은 조국 독립에 대한 윤희순의 강한 열정은 망명한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까지 큰 감동과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가던 윤희순에게 불행이 잇따라 찾아오는데 1913년에는 시아버지가 1915년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때 윤희수는 환갑이 다 된 나이였음에도 계속 반일 선전을 하며 군자금을 모으러 다녔고 아들 셋도 모두 어머니를 본받아 독립운동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1935년에 큰아들이 체포되어 랴오둥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한 후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던 윤희수는 큰아들의 죽음 앞에 한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윤희수는 자기 삶을 정리한 일생록을 지은 뒤 1935년 8월에 생을 마감하는데 죽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고 곡기를 끊은 지 딱 12일 만이었습니다. 윤희수는 사회적 통념과 틀을 뛰어넘어 나랏일에 헌신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실성했다며 손가락질도 받고 양반의 채통을 무너뜨렸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지만 어떤 것도 용기와 굳은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외놈 앞에 종이 되어 저 죽을 줄 모르고서 외놈 종이 되었구나. 슬프고도 슬프도다 맺힌한을 어이할꼬. 자식 두고 죽을 소냐 원수 두고 죽을 소냐. 내 한 목숨 죽는 것은 쉬울 수도 있건만은 말릿하고 권한 혼이 될 수 없어. 서럽구나 이내 신세 슬프고도 서럽구나. 윤희순 신세 타령. 최근 강원도를 중심으로 윤희순을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의병 운동에 대한 투지가 열렬했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뛰어났던 여성 윤희순이 제대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자의 몸으로 의병장이 된 윤희순이었습니다.